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인민경제 그 어느 부분 단위에서나 하반년도 첫 달 투쟁에서부터 기적적 승산과 혁신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어 올해를 우리 당과 조국 총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자면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의 기본 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복 기자는 인민경제대학 교원들을 만났습니다. 투쟁에서 투쟁으로 이어온 지난 4년 6개월간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위협을 강력히 전진시켜 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남은 170일 기간에 어떤 투쟁 정신과 기풍으로 일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에서는 자생자결의 혁명 정신과 불굴의 영진력으로 획득한 국가 발전의 상승 대세를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융성을 위한 이상적이며 공고한 초석을 가급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기본 정신은 우선 조국해방 여든들과 당창건 여든들을 대정치 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하는 사업과 그리고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에 대해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올해를 우리 당 영도사와 조국 총사의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역사의 분수령으로 빛내자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조국의 뜻깊은 명절들과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자랑천 노력적 성과로 성대히 경축하는 것은 우리 인민 고유의 전통이고 궁지이고 영예입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당창건 여든들과 당제 9차 대회를 드높은 혁명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우리 당이 굳게 믿는 것은 전체 인민의 고결한 충의심과 애국심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기본 정신은 또한 더 과감하게, 더 실속 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하여 올해 설정된 투쟁 목표들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전면적 국가 부흥을 위한 사변적 성과들을 안아오자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당 제8차 대회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당은 대담하고 적극적인 공격 방식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와 문명 부강의 최고 리상으로 향한 진군 속도를 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혁신, 연속 도약, 여기에 이룩된 성과를 더 큰 성과로 중폭시켜 전면적 국가 부흥의 고소 국면을 상승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영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어기는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면서 다음 단계의 발전 로정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 공정을 실속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점령해야 할 투쟁 목표입니다. 더 과감하게, 더 실속 있게, 더 긴장하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본 투쟁 방식, 투쟁 본때입니다. 누구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기본 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필승의 신심도 높이 더 과감하게, 더 실속 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할 때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가업들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현되고 전면적 국가 부흥의 고소 국면은 비상히 상승 확대될 것입니다. 위대한 전승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일관된 전승세대의 숭고한 정신 세계를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가열초절했던 전쟁 3년간에 있었던 수많은 당회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시기 전투장마다에서는 언제나 당회의들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당회의는 전투를 앞두고도 조직했고
또 족두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진행했는데 불타는 거지의 준호 속이나 족후에서도 당결종서와 맹세문이 채택되곤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당사포의 결종서 초안은 1951년 가을 1211거지에서 완강한 방어조를 벌리던 제2법영사단 17년대 2대대 6중대 당세포 부위원장이 쓴 것입니다. 이날 거지로 기어올라는 족들 때문에 당원들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전호 속에서 벚나무 껍질에 쓴 결정서 초안을 탄빛 속에 넣어 돌려가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인민군 용사들에게 수령해준 명령을 기어이 간철하고야 말 결사의 우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첫째,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일보도 퇴각하지 말 것. 자기에게 부과된 전투 명령을 무조건 집행할 것. 둘째, 목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싸우라. 탄화를 아끼라. 셋째,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르며 1211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자. 전하의 나날에 진행된 화선 당회의들은 모두가 수령의 명령 지시에는 오직 결사의 실천만이 따라야 하고 수령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투철한 정신이 관통돼 있었습니다. 1952년 9월 제45 법영사단 89 법영련대 1대대가 공격 출발 진지를 차지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개 대대가 온종일 운패하자면 운밀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참을성을 잃고 몸을 움직이는 전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세포위원장 신기철 동지는 화선 당세포총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앉을 수도 없고 또 수첩이 비에 젖어 글을 쓸 수 없었던 조건에서 신기철 동지는 나무 껍질에 당회의 결정서 초안을 한자 한자 써나갔습니다. 저 결정서 초안이 당원들의 선에서 선으로 옮겨지고 그것을 읽은 당원들은 결정서를 채택하는 데 찬성한다는 표시로 주목을 은밀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서가 채택된 후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전원 전사들도 없어졌습니다. 지어 한 당원은 적의 눈먼 사격에 심한 부상을 당했지만 당결정을 지키어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끝까지 운밀성을 보장했습니다. 당결정을 집행하는 것은 곧 수령께 다진 맹세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들의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기에 용사들은 생의 마지막 시각에도 당결정을 꼭 집행해달라는 당부를 남기며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전하의 나날 용사들 전원이 살아남지 못한 가열한 전투는 있었어도 집행되지 못한 당결정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수령께 다진 맹세를 지켜 당결정의 무조건적인 집행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 위대한 전승을 안아왔습니다. 피와 땀의 줄은 그 한 건 한 건의 당결정들이 결사관철되어 위대한 승리를 떠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도 피해져서 이름도 생기도 입당까지도 알 수 없고 오직 방언중으로만이 남아있는 김주광 동지다. 여기에 전시된 하나하나의 자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당결정 간철을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려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전하의 용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성과 희생성이 밑뿌리로 된 당 총회들과 당 결정서들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당결정은 수령께 다진 맹세이며 그것을 결사관철하는 것은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이고 본분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고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증산의 불길로 영광의 대회를 안아오자. 굴지의 시멘트 생산 기지인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김강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준 당중앙의 믿음에 기적적 증산으로 호응한 상원의 노동기업이 새로운 각오와 분발심을 안고 하반년도 시멘트 생산 계획 수행에 진입해서 연일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원노동계급은 당이 제시한 세미트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해서 당제주차 대상에 남문저 들었습니다. 우리 작업반 당원들 모두가 또다시 울게 나섰습니다. 하반년 세미트 생산에서 다시 한번 상원노동계의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줄 기회를 안고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어제는 당의 맏아들 기업소라는 고귀한 칭호도 안겨주고 오늘은 또다시 기적적 증산의 봉화를 높이 축여둔 선구자들로 온 나라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더 높은 세멘트 증산 성과로 보답할 요리에 넘쳐있다고 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증산의 방도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기술 역량 강화를 항시적으로 틀어쥐고 매주 1차 이상 기업소적인 과학기술 심의를 진행하면서 당선된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높은 총밀도가 요구되는 압축기 부품 가공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진행하여 설비들의 원성능을 적극 회복해서 원료와 전기를 전략하였습니다.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적극 도입해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튼튼한 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 직장에서는 소송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 개조 사업을 진행해서 시간당 10여 톤의 크린카를 증산하고 있으며 제진 직장에서도 제진 효율을 지난 시기보다 5% 더 높여서 매일 수십 톤의 시멘트를 증산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원 속해석 광산에서도 서로 다른 암질에 따르는 합리적인 발파 방법을 받아들여서 매일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열흘 이상 걸리곤 했는데 이번에 한 줄 동안에 그 준비를 치밀하게 조직해서 10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매일 계획을 2.2배 이상으로 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일평균 수백 톤의 시멘트를 증산하고 있는 상원노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반년에 들어와 첫 보름간 시멘트 생산 계획이 완수됐습니다. 지금 상원의 노동계급은 기적적 증산의 전열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시멘트 증산 성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며 증산의 숨결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국토관리 사업이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의 도시군들에서는 존윤적 발전과 부흥의 새 시대에 상응하기 자기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폭우와 큰 물, 태풍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국토관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종육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바다를 끼고 있는 함경남도는 산과 하천이 많은 지역으로서 비가 오면 강하천들의 물이 순간에 불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도에서는 이에 맞게 강하천들에 내재되어 있는 큰 물 피해 위험 개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여기에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70mm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순간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기본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도가 높은 영도천, 상원천, 풍양천을 비롯한 여러 도안의 시군들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 총화하고 사방약의 공사를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 장마철 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철 특파 촬영가가 취재한 데 의하면 시에서는 지난해 여름 30시간 사이에 수백 밀리미터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입은 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여러 중소하천들에 대한 제방 쌓기와 바닥 파기, 하천 고추 펴기, 구조물 건설 등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재해성 이상 기후에 대한 피해는 기정사실화하고 김순남 국장동지의 말에 의하면 판문구역에서 전제천의 1000여 m 구간의 제방을 통째로 드러내고 제방 각도를 완만하게 펴고 기초를 보강해서 하천의 안정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한편 산사태 위험 개소들과 불량 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해서 큰 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철스 특파기자가 오랑군 상업관리소에서 사회주의 애국민 운동을 활발히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담당님의 양묘장을 꾸려놓은 상업관리소에서는 종업원들이 나무 심기와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잘 알고 한 그루의 나무라도 정성을 기울여 심고 가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십 정보의 원료기지를 다루는 속에서 이거 10여 정보나 되는 살림을 가꾼다는 것이 상업관리소 경리 호성식 동지의 말에 의하면 군 쪽으로 산사태 위험도가 가장 높고 해발고가 800m인 용광리 곤지산이 스스로 담당님을 맡고 수종이 좋은 찬송이깔나무와 참대 보드나무를 비롯한 7종의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을 심고 가꾸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육행위에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13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군의 야수적인 군사적 공격 만행으로 134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4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1일)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학살된 팔레스티나인 수는 58,026명, 부상자 수는 138,52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중국의 광소장족 자치구에서 최근 지속되는 폭우로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로해서 하부 구조들이 파괴되고 살림집들과 건물들이 침수됐다고 합니다. 또한 200여 명의 주민들이 소개됐으며 피해 지역들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최근 계속되는 무더기비와 큰 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3일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기간에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는 104명, 부상자 수는 2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판잡주와 헤버루 파크툰쿠아주입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과 관련해서 피해를 쉽게 입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재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환경 전문가들이 14일 아프리카에서 성행하는 환경 파괴 범죄가 지역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조회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소우, 천산갑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밀렵의 대상으로 되어 왔으며 비법적인 체벌로 수림이 황폐화됐습니다. 또한 서방세계에서 나온 오물이 아프리카 나라들에 버려졌으며 무제한한 물고기 잡이와 광물 채취도 자연 환경을 심히 파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 파괴 범죄를 막는 것이 아프리카를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 세우는 데서 절박한 과제로 나선다고 하면서 반범죄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말라리아와 댕구열을 비롯한 모기에 의한 전염병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3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댕구열이 전파되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전염병의 매개물인 모기를 박멸하기 위한 사업은 기온 상승과 유전자 변이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모기에 의한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이 장치는 모기를 유인해서 촬영기로 화상을 포착합니다. 다음 그것을 분석해서 어떤 모기종이며 내재하고 있는 비루스가 무엇인가를 신속 정확히 알아내고 그에 대처한 치료 방법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에 의한 전염병 전파를 막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깨끗이 해서 모기의 서식지를 없애는 것이며 나아가서 기온 상승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장마가 시작돼서 오늘 17시까지 비 내린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장마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렸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은 150mm로서 평년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더별로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평안북도에서 300mm 이상으로서 평년의 2배 이상으로 많은 반면에 평양시와 남포시, 개성시에서는 평년의 절반 정도 되는 적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20일부터 23일 사이에 다시 서쪽으로 확장되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과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과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서 장마 전선이 강화되면서 서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21일부터 23일까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자강도 여러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비가 가장 많이 내린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산사태나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 대책들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5 내지 3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양시, 평안남도의 북부쪽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는 산발적으로 5 내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5 내지 3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70mm 정도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와 남부의 국부적 지역에서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촌내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평원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기간에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에 대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 물리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22일과 23일에 활성이 약한 지자기 폭풍이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21일과 28일, 29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